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포먼스 1팀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퍼포먼스 1팀 진현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 안에서 이제 주로 품질 지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은 네이버나 이제 저희가 품질 지수 관련해서 사실 품질 지수가 좋아야 저희가 좀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별 마케터님 품질 지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요거는 광고주분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전적 정의 자체가 많이들 왜 그걸 올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같은 경쟁사랑 같은 입찰가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품질 지수 순위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결정되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질 지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객이 검색한 그 키워드와 그리고 그 광고 노출하는 그 광고의 연관성이 좀 높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는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일단은 클릭률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는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보통 쇼핑 검색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 편일까요? 우선 쇼핑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키워드라고 하죠. 잡히는 키워드 아니면 검색어를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판단을 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 중에 저희랑 연관이 없는 키워드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잡혀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노출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의 의도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클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 그 상품의 소재에 쌓이다 보면 이제 클릭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품질 지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케터마다 세우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도 이거를 광고주 각 계정에 맞게 좀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외 키워드를 따라 설정을 해서 이제 클릭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파워링크에만 확장 소재가 존재하는 줄 알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쇼핑 검색 광고 안에서도 그 상품별로 저희가 홍보 문구라는 확장 소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매가 많아가지고 최근 구매율이 많다고 하면은 그걸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리뷰 같은 경우도 노출할 수 있는 확장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계속 해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클릭률 가지고만 먼저 말씀드리긴 하지만 클릭률만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 상품을 보고 이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 구성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품질 지수가 당연히 칸이 다 뭐 7칸이 다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7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전환율도 높아야 되고 그만큼 뭐 판매도 많이 돼야 되고 클릭도 많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7칸이 됐을 때 광고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뭐 4-5칸일 때도 광고를 진행을 해도 효율이 괜찮은 부분은 괜찮긴 하거든요. 가장 좋으면은 이제 품질 지수를 높이려고 막 많은 이제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품질 지수를 또 올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예를 뭘로 들면 좋을까요? 만약에 휴대폰 케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휴대폰 케이스가 경쟁업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릭률이 높아도 아마 저희 쪽에서 바로 구매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저희 자사 키워드만 잡아서 나머지 키워드를 다 제외시킨 다음에 품질 지수를 먼저 올려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 저희 자사 명이 뭐 AMP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AMPM 휴대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휴대폰 케이스를 검색하신 분들보다는 아마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제 그 소재가 이제 품질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품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원부 매칭이라고 하죠. 이제 가격 비교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영역 자체에서도 저희의 트래픽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이버가 판단을 하게 저희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품질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트래픽을 몰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외부 랜딩에서도 이제 저희 거를 걸어주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랜딩에서도 저희 스토어로 들어오게끔 상세 페이지에 뭐 배너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저희 주소를 놔둔다던가 그런 쪽에서 이제 외부 매체에서 네이버로 랜딩을 했을 때 네이버가 판단을 하기에 좋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 기본도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든 이제 광고를 눌렀을 때 유입이 되는 랜딩 페이지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연관성이 없는 페이지라든지 묶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일 상품으로만 유도되게끔 해놓는 그런 랜딩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연관성 있는 상품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 URL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노출명을 또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 검색어가 좀 잡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품이랑 연관되게 좀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약간 열거식으로 약간 비슷비슷한 키워드를 다 나열을 해서 설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엔 네이버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쪽은 좀 지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최대한 이제 상품에 맞는 검색어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간혹 가다가 광고주분들께서 그 노출용 상품명에다가 꼭 브랜드 이름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노출용 상품명에다가 브랜드 이름을, 자사명 이름을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께서는? 자사명은 넣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자사명을 사실 이게 자사명이 뭐 인지도가 있는 경우는 사실 넣어주는 게 좋고, 너무 사실 뭐 브랜드가 굳이 막 상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브랜드명을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어디서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이 뭐 이쁜지 싼지 아니면 이게 뭐 어느 핸드폰의 케이스인지 막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빼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자사명을 사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사명의 키워드가 잡혔을 때 제외 키워드로 걸어놓고 진행을 하면 좀 여기 자사명 안에서 뭐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글자 수에 맞춰서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사명이 생각보다 글자 수가 이게 맞아요. 25자인가? 이게 띄어쓰기 포함 25자까지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글자가 적어요. 아마 그 쓰시다 보면 띄어쓰기까지 포함을 하면 글자 수가 적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소구점이나 이런 거를 잡기에 좀 빡빡하기 때문에 이게 좀 브랜드명이 엄청 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명이 엄청 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자사명을 넣었을 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자사명을 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영팡님, 그리고 김지훈님, 최규진님, 김상현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맞습니다. 오늘은 쇼핑 검색 광고 품질지수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와서 요거 먼저 저희가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쇼검 처음으로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마케터입니다. 카테고리 설정, 노출, 키워드 전부 괜찮아 보이는데 품질지수가 한 칸까지 내려가서 상심이 큽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삭제 후 재등록해도 한 칸으로 한 칸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아마 한 번 떨어진 품질 지수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올리기가 어려워서 이걸 사실 삭제를 해서 다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네이버 측에서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맞아요. 작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러시죠, 팀장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희 자사명이나 아니면 그 딱 상품에 맞는 키워드만 하고 딱 저희가 클릭률이 많이 일어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 한두 개만 빼고 다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한 다음에 클릭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그리고 좀 그 작업 이후에도 만약에 품질 지수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품질지수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좀 수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클릭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환율이라든지 뭐 전환 매출액도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게 품질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노출 키워드 카테고리도 다 맞는데도 품질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클릭률이 이제 적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상품의 구성을 바꿔보던 아니면 할인을 진행을 하던 아니면 확장 소재 변경을 해보던 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그 재현팡님께서도 짜장면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쇼핑 검색 품질 지수가 한 칸 되어가지고 오를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질문 주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도 광고 보고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딱 주기적으로 봤을 때 유독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대를 조금 오프를 시켜놓고 아니면은 그 효율이 좋은 시간대와 좋지 않은 시간대 그룹을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빠르게 품질지수 향상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짜장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질지수가 저는 떨어지기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실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밀키트 구매보다는 이제 배달이 많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짜파게티 이제 그런 네. 제가 라면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사 먹기 짜장라면. 네, 짜장라면 이제 구매를 사 먹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서 만약 그냥 일반 밀키트랑 같이 이거를 진행을 한다면은 사실 이게 전환까지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짜장면 밀키트라는 키워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밀키트에서 저희께 제품이 같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클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저럴 때는 메인 키워드를 좀 버리고 좀 디테일한 키워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쇼핑 검색 광고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DA 광고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짜장면 밀키트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소고 포인트를 딱 잡아서 배너 광고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배달은 예를 들어 40분 걸린다 했을 때 배달은 40분인데 이거는 뭐 4분 만에 완성된다 라든지 그런 소고 포인트를 넣어서 배너 광고 안 하시고 계신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외부적인 매체에서 저희 또 많이 유입시키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한별 마케터님은 좀 광고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좀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광고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네. 거요? 그러니까 뭐 품질지수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 있나요? 살짝 그게 어렵기는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노출용 상품명이나 그런 것도 잘 이제 나름대로 마케터니까 잘 구성도 짜여져 있고 확장 소재도 잘 사용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찰가도 적지 않은 순위로 이제 2위에서 3위 정도 노출이 잘 되고 있는데 왜 클릭률이 다소 저조할까? 라는 거에 있어서 살짝 고민이 있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쟁사들이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하는지도 좀 많이 봤었는데 좀 브랜딩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브랜딩이 안 되어져 있을 때 이제 같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1, 2, 3위 안에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클릭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클릭률을 좀 올리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파트너 매체도 사실 저희가 설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네. 파트너 매체가 말 그대로 좀 약간 괜찮은 매체도 있는데 아마 그 상세 매체들을 좀 보시면은 좀 네트워크 배너처럼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클릭률이 아무래도 검색 광고 쪽 저희 그냥 쇼핑 광고 그쪽 탭보다는 클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네. 만약에 클릭률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매체들은 노출은 줄겠지만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파트너 매체도 다 제한을 걸어 두시고 저희가 좀 메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매체에만 노출을 시키는 것도 이제 클릭률 향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른 광고주분들 계정을 저희가 이관을 해가지고 관리를 시작하다 보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노출 범위라고 하나요? 그 파트너 매체 이렇게 네.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무작위하게 막 줌이라든가
아니면 당근마켓, 물론 거기에 올라갔을 때 효율이 좋았던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아예 그런 걸 신경 안 쓰시고 돌리셔도 상관없는데 진행을 하다가 뭐가 문제지? 뭐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범위를 설정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설정을 하시는 게 하나하나 사이트를 보고 하셔야 돼가지고 조금 맞아요. 번거로운 작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작업을 해두시면은 맞아요. 확실히 클릭률 향상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노출이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노출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게 좀 무의미한 노출이라고 생각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인터넷을 이제 하면서 이제 광고가 떴을 때 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광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이게 집계 자체는 노출 1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좀 무의미한 노출보다는 사람들이 좀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노출이 되는 그런 유의미한 노출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정석처럼 이거 끄고 이거 넣고 뭐 이거 어떻게 하세요라고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대표님들의 광고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커뮤니티에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도 한 번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노출되는지 파악하고 필요할 것 같으면 냅두시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좀 과감하게 끄시는 것도 제외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쪽에서 클릭률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원래 다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광고주분 요청으로 이제 노출량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켰던 적이 있는데 바로 클릭률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컨텐츠 입찰가를 저희가 또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클릭률이 떨어져서 다시 제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했을 때랑 제외했을 때랑 순위 차이도 좀 크지 않나요? 평균 순위? 그쵸. 평균 순위도 차이가 많이 나고 맞아요. 이게 평균 순위로 이제 광고 관리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너무 애매한 순위거든요. 이게 직접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쇼핑에 검색을 했을 때 그 순위랑 이제 토탈로 그 평균 순위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또 전체적인 순위다 보니까 그걸로 좀 평균적으로 하기보다는 만약에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을 하실 거면 메인 쪽을 빼고 뺀 나머지 파트너 매체만 돌리는 상품을 뭐 광고 그룹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메인 쪽은 그냥 파트너 매체는 다 제외하고 메인 이제 매체에만 노출을 하는 거를 차라리 두 개를 운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클릭률 향상 클릭률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명 변경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홍보 확장 소재 사용. 소재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이제 클릭률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명을 좀 검색어랑 좀 동일하게 그리고 그 상품이랑 연관성 있게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한 확장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뭐 거기에 이 제품 자체의 소구점을 드러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 리뷰가 좀 많다 하면 리뷰를 어필하거나 아니면 최근 구매 수가 많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어필할 수 있는 확장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키워드는 제 키워드를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답은 진짜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했을 때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모든 계정에 적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품마다 더 다르고 각 광고주 분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를 한 번씩은 다 해보시고 일단 할 수 있는 시도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설정을 했는데 안 되는데요 라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저것만 보시고 설정을 한다기보다는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할 수 있는 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대별 보고서 분석도 언제다 넣어주시면 안 돼요? 시간대별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진짜 사실상 광고주분들께서 뭐 이제 의미는 아셨을 거예요. 오늘 이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품질 지수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상품은 변경하고 확장 소재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초고 포인트 찾고 제일 키워드 어떻게 설정하고 캠페인 안에 그룹이 또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너무 바쁘시고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으셨을 때 이제 보통 대행사를 많이 찾아가지고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캠페인 설정명과 그 광고 그룹의 설정명이 좀 많이 관리할 때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때도 효율 체크나 이런 거를 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룹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잘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룹핑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뭐 한두 개여도 몇십 개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좀 나오는 인사이트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잡힌 그 그룹 내에서 이제 검색어를 통해서 전환이 발생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룹을 새로 생성을 하시고 뭐 신규 키워드 추출을 위한 그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확보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검색어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그 검색어에 맞는 클릭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검색어마다 또 클릭률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너무 달라요. 이게 같은 제품이어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좀 발굴을 해가면서 클릭률 보면서 좀 이 키워드는 효율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좀 제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또 키워드마다 또 입찰가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그런 것도 설정을 좀 해가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마케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9시에서 6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곳이라면 광고 시간대를 똑같이 9시에서 6시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품질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팀장님. 네. 운영 시간이랑 이제 광고 시간을 동일하게. 그 외의 시간이나 광고 DB 오프. 광고인 건가? 그런 광고입니다.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곳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파워링크 아마 파워링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는 똑같이 9시, 6시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품질을 떠나서도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DB를 받는 곳이라고 하면 그 기타 시간에 노출이 돼서 뭐 소비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예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9시부터 6시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6시 이후에 보신 분들도 이걸 기억을 했다가 다음날 연락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업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9시부터 6시는 사실 파워링크만 하시는 게 아니고 둘 다 하신다고 하네요. 대량으로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직원분들이 없을 때 상담이 들어오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깝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필요한 상품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운영 시간이면 9시부터 6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쨌든 대량 같은 경우는 더 관여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객단가도 높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때 이제 주문이 안 된다고 이제 다른 데서 막 찾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운영 시간은 웬만한 업체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하루에 3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24시간 다 풀로 돌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산을 그래도 하루에 30이면 좀 많이 사용하시긴 하네요. 근데 뭐 이것도 마케터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라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긴 하지만 저는 8시부터 뭐 7시에서 8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 8시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9시에 영업을 시작하긴 하지만 그 전에 틀어놓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구매하려고 하는 주요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준비할 때든 아니면 출근을 할 때든 뭐 학교를 가든지 간에 핸드폰은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그 광고를 보면은 어느 정도 계속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한두 시간 여유를 두고 광고를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상담을 놓치시는 게 아깝다고 하시면은 저는 카카오 문의하기 측으로 조금 넘어가서 문의를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뭐 케이크 주문을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영업시간 아니더라도 그때 문의를 남겨놓으면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사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확하게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6시 이후로 상담이 이제 뭐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게 대응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문구라든지 그거를 좀 상세 페이지에 좀 넣어두고 이제 그 시간 이제 6시 이후 시간대에는 차라리 그쪽을 랜딩을 아예 6시 이후 상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나 뭐 그쪽으로 랜딩을 걸어서 광고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들어왔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날 만약에 DB가 남아 있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어쨌든 6시 이후에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뭐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대답이 됐을까요? 써놔도 자꾸 밤에 남겨놔서 다음날 연락하면 잘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운영해 볼게요. 라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DB 수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조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분명 문의를 남겼는데 전화를 드리면은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또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 검색 요즘 효율 잘 나오시나요? 라이브 방송인데 다 잘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아니 뭐 계정마다 다르죠. 계정마다 다른데 진짜 잘 나오는 건 잘 나오는 것 같고 아닌 거면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요즘 잘 나오는 계정들이 굉장히 많나 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좀 이런 노하우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효율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이게 마케터들이 또 올라가면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주분들도 아마 로아스나 뭐 이런 게 전환당 단가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마케터들도 그게 엄청 뿌듯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한테 좀 성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애착이 가는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뭐 스pen딩을 떠나서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상품들에 한해서는 좀 로아스나 이런 게 올라갔을 때 좀 저희도 기분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좀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좀 같이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마케터 분들도 그러긴 하겠지만 저희는 유독 이제 그 성과에 대해 완전 희열을 느끼는 그런 마케터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과 개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사실 직접 뭐 요즘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세팅을 다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그거랑 마케터들이 직접 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돈 껐어요 방금. 알람 알람 껐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저 이제 시간 별로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저한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광고 관련해서. 제가요?
광고 관련해서 글쎄요, 저 이미 잘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광고를 아마 쇼핑 검색이 아니더라도 페이스북이든 좀 여러 가지 물어 터진 상태입니다. 아, 재현팡님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짜장면 밀키트 관련해가지고 문의 주셨던 분인데 쇼핑 검색에서 품질지수 잡기가 어렵다면 어떤 매체로 확장해야 될까요? 불어터진 상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전 이거에 대해서 추가 매체 말씀드렸는데 잘 안 들으셨나 봐요. 이게 사실 어떤 매체로 확장을 하면 좋을지는 좀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좀 잘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규 고객을 유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배너 광고나 이런 쪽에서 사실 뭐 이제 배달보다는 뭐 맛이 떨어질 수는 뭐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짜장라면 사 먹는 것보다는 뭐 맛있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먹는 영상 같은 거를 진짜 짜장면과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영상 같은 소재들을 써보면 저는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식품 쪽 자체가 사실 이게 먹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짜장면이나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이게 뭐 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생긴 제품이고 어떤 맛이 날지는 사실 네이버 쪽, 이제 SA 쪽보다는 DA 쪽에서 그런 걸 잘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쪽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DA 쪽으로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상 제작이나 아니면 제품에 관련된 사진을 찍을 때 그 패키지 사진도 좋기는 한데, 그 당연히 이제 상품 요리가 된 거를 저희 뭐 약간 레트로 짜장면 용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 안에다 넣어가지고 조금 더 직접 가서 먹는 것처럼의 느낌으로 한번 제품 사진을 촬영을 해서 배너 사진에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품질지수 잡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쇼핑 검색 광고에서 효율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도 좀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꼭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는 것도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제가 예산에 300을 생각을, 뭐 300이나 뭐 500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효율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는 쪽에 광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진행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돈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네. 광고도 어떻게 보면 좀 투자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진이 남아야 계속 선순환으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고 하면은 이제 뭐 예산을 줄여서 뭐 마케팅의 비용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제 뭐 바이럴 쪽을 뭐 더 쌓고 진행을 한다든지 다른 작업을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광고비가 사실 아까울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막 광고주분들은 이제 이거 써야 된다 맞아요.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광고를 하는 게 사실 그게 저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희도 좀 잘 됐으면, 그러니까 그런 계정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좀 더 보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광고비에 대해서 막 효율도 안 나는데 많이 쓰려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광고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좀 계정이나 잘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뭐 쇼핑 검색 광고 품질 지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을 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지금 추가적인 매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단가가 너무 낮으면은 효율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편인가요? 많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효율을 저희가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이제 로아스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10만 원짜리 제품을 광고를 할 때랑 만 원짜리 제품을 광고를 할 때랑 10만 원짜리 제품을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비가 10분의 1로 싸진 않아요. 어쨌든 광고비는 똑같고 CPC나 뭐 CPM은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광고비 조건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하나가 팔렸을 때 그 로아스가 다르게 나오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0만 원짜리 제품 이제 뭐 만 원을 써서 이제 10만 원짜리를 하나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로아스가 이제 1000%인 거고 이제 만 원을 써서 만 원짜리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 로아스가 100%인 건데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를 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두 상품 다 만 원 한 개 한 개 팔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객단가가 뭐 높은 상품이 마진율이 그래도 만 원보다는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뭐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제 효율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저는 보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게 로아스 말고 이제 전원당 단가를 봐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객단가에 만 원짜리를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만 원짜리보다 여러 개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근데 단가가 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5,000원짜리 하나 사려고 배송비 3,000원 쓰기 좀 아까운 심리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보면 묶음 상품을 산다든지 좀 그 사이트에서 5,000원짜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을 사는 경우도 많아서 너무 객단가가 낮아서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햄블드리님은 데이터 보실 때 좀 어떤 지표를 좀 많이 보시나요? 저는 이제 광고를 계속 많이 진행을 해보니까 저도 로아스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중요한 수치기는 하지만 진짜 객단가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입찰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원당 단가를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거는 이것도 이제 객단가 제품 단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10,000원 이하대로 나오면은 정말 그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오기가 좀 많이 힘들기는 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품질 지수가 낮은데도 로아스가 괜찮은데도 꽤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클릭률은 좋지가 않은데 뭐 경쟁업체가 너무 많거나 해서 뭐 클릭률은 좋지가 않은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전환율이 좀 이제 높은 경우는 이제 좀 품질 지수가 낮고 뭐 순위가 조금 이제 비싸게, 그러니까 뭐 같은 입찰가 대비 비싸게 광고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전환당 단가가 좀 낮게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이게 정답만 가지고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진짜 계정마다 너무 컨디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각자 광고주분들의 맞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케팅에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팀장님께서 앞에 계속 말씀해 주셨던 사유들이기 때문에 계정 컨디션이랑 그리고 그 계정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